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식품회사에서 한국인 어머니의 분식집 노하우가 구내식당 위기를 해결했다. 이 뜻밖의 소식은 밀라노 현지 신문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평범한 한국인 주부의 손맛과 지혜가 세계적인 식품회사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한 통의 다급한 전화에서 비롯되었다. 엄마, 난 이제 끝났어. 소피아 강은 한국인 어머니와 이탈리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도 유창했고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한식도 좋아했다. 밀라노의 중견 식품회사에서 품질관리팀 대리로 일하던 소피아는 승진을 앞두고 갑자기 구내식당, 위탁업체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다. 150명 규모의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의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서 위탁업체 유한푸드의 관행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온도를 조작하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교체하고 심지어 주방 직원들의 건강검진 서류까지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피아는 충격에 빠졌다. 이번 주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품질관리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장의 통보는 단호했다. 시간은 없고 대안은 막막했다. 새 업체를 선정하려면 최소 한 달 현 업체를 교육하고 개선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그때 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에서 어머니 강미순 58이 밀라노를 방문했다. 오메,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서울에서 25년간 미순이네 분식을 운영해온 강미순은 딸의 표정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피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상황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난 이제 끝났어. 승진은커녕 잘려야 할지도 몰라. 강미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25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IMF 때도, 식중독 파동이 일었을 때도, 원재료값이 폭등했을 때도 그녀는 늘 해결책을 찾아왔다. 내가 한번 가볼까? 다음 날 아침 강미수는 딸과 함께 구내식당을 찾았다. 소피아는 어머니를 한국에서 온 식품 컨설턴트로 소개했다. 주방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강미순의 꼼꼼한 검수에 점차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거 언제 받은 거예요? 냉장고 한쪽에 있던 채소를 꺼내며 강미순이 물었다. 3일 전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들었죠? 온도 관리가 잘못됐네요. 강미수는 냉장고 온도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서 그녀는 주방 구석구석을 살폈다. 칼과 도마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식재료 보관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주방 직원들의 작업 방식이었다. 왜 장갑을 안 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귀찮아서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해요. 강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다시 세워보자. 엄마가. 하지만 여긴 이탈리아야. 한국 분식집이랑 달라. 음식은 어디서나 똑같아. 정성과 청결, 그리고 맛.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강미순의 작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먼저 주방의 대청소를 지시했다. 주방 직원들은 처음에는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녀가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동참했다. 음식은 청결에서 시작돼요. 우리 엄마는 김치를 담그기 전에 항상 부엌을 대청소하셨어요. 그게 우리 전통이죠. 다음은 식재료 관리였다. 강미수는 모든 냉장고를 점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과감히 폐기했다. 그리고 식재료 보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했다. 먹을 것에 돈을 아끼면 병원비로 더 많이 나가요.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아요. 셋째 날 그녀는 메뉴 개선에 착수했다. 기존의 복잡한 메뉴는 간소화하고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추가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한 그릇 식사였다. 파스타도 좋지만 매일 먹으면 질려요. 가끔은 든든한 한 그릇이 필요하죠. 이탈리아 식재료를 활용한 비빔밥과 된장 스프가 새롭게 메뉴에 추가되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맛을 보고는 놀라워했다. 이게 뭐예요? 맛있네요. 된장이라는 한국 발효식품이에요. 이탈리아 치즈처럼 오래 숙성할수록 맛이 깊어져요. 넷째 날 강미수는 주방 직원 교육에 집중했다. 손 씻기부터 식재료 다루는 법까지 기본적인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그녀가 강조한 것은 정성이었다. 음식은 마음이에요. 대충 만들면 먹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면 그 마음이 전해져요. 놀라운 변화는 일주일 만에 찾아왔다. 구내식당은 깨끗해졌고
음식 맛은 확실히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요즘 점심이 기다려져요. 확실히 속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점심 먹고 늘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사장도 변화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소피아를 불러 물었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지? 소피아는 잠시 망설였다. 컨설턴트로 소개했던 어머니의 정체를 밝혀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사실 한국에서 오신 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2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소피아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사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요즘 들어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졌구나. 내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해줘. 어쩌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최첨단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경험과 정성이었나 봐. 소피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사장의 다음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새 건강식품 라인에 한국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 내 어머니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소피아는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다. 강미수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소피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손길에 그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끝났을 거예요. 강미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처음부터 다 알았던 건 아니야. 실패도 많이 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아는 어머니가 단순한 분식집 주인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진 진정한 전문가였음을 깨달았다. 마이너스. 위탁업체 유한푸드의 문제는 생각보다 깊었다. 소피아와 어머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해요. 냉장고 온도 조작은 기본이고 유통기한 스티커를 교체하고 심지어 주방 직원들의 건강검진 서류까지 위조했어요. 강미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아끼려다 사람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있었어. 결국 다 문 닫더라. 소피아는 고민에 빠졌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회사의 이미지도 생각해야 했다. 일단 사람들 건강이 우선이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지만 구내식당 개선 작업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강미순이 처음 주방에 들어섰을 때 현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거부감이 역력했다. 특히 주방장 마르코는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들이요. 한국에서 온 아줌마한테 배울 게 없어. 마르코의 말을 통역해 들은 강미수는 잠시 말없이 주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싱크대로 걸어가 손을 씻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가락 사이사이 손목까지 꼼꼼하게 비누칠을 하고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헹궜다. 이렇게 손을 씻어야 해요. 음식은 손에서 시작되니까요.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진지함에 주방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마르코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몇몇 젊은 스태프들은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주방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그녀는 묵묵히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름때가 끼어있는 구석구석을 솔로 문질렀다. 땀이 흘러내리고 무릎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주방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누르스름했던 바닥 타일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는 땀에 젖은 채 미소 짓고 있는 한국인 아줌마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같이 냉장고를 정리해봐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마르코였지만 젊은 요리사 안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하루 강미순과 안나는 함께 냉장고를 비우고 닦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육류의 날짜 스티커가 교체된 흔적이 역력했다는 점이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강미순의 진지한 표정에 안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방의 막내로 평소에도 이런 관행에 불편함을 느껴왔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 말을 들은 강미순의 눈에 슬픔이 맺혔다. 그녀는 안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함께 바꿔나가요. 음식은 생명이니까요. 그날 저녁 강미순은 소피아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소피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을 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사람들 건강이 우선이에요. 내일부터 모든 식재료를 새로 구매할게요. 다음 날 주방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신선한 식재료들이 트럭째 들어오고 있었다. 마르코를 비롯한 주방 스태프들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가 설명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모든 식재료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유통기한 조작이나 위생 문제를.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함께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마르코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사실 우리도 원치 않았소. 하지만 위에서 비용을 계속 줄이라는 압박이 있었소. 그러다 보니 강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비용을 줄이면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 강미수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주방을 정리하고 식재료를 손질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곧 안나가 합류했고 이어서 다른 스태프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해요. 전날 저녁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아침 일찍 시작하죠. 그러면 바쁜 시간에 덜 허둥지둥하게 돼요. 그녀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점심시간의 혼잡함이 크게 줄었다. 또한 식재료 손질을 꼼꼼히 하니 음식 맛도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주방의 분위기였다. 처음에 냉랭함은 사라지고 점차 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마르코는 강미순의 한국식 육수 만드는 방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맛이 뭐지? 깊고 풍부한데 느끼하지 않아. 한국의 육수는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우려내요. 화학 조미료 없이도 이런 감칠맛이 나죠. 마르코는 눈을 반짝였다. 그는 평생 요리사로 살아왔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미순이 주방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을 때였다. 이탈리아 채소로 만든 변형 김치였다. 뭐 하세요? 마르코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강미순은 웃으며 설명했다. 김치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에요.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과 함께 발효시키는 거죠. 마르코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발효. 우리 이탈리아도 치즈, 살라미, 와인 같은 발효식품이 많아요. 그 원리가 비슷한가요? 강미수는 밝게 웃었다. 맞아요. 원리는 같아요. 자연의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의 맛과 영양을 높이는 거죠. 이탈리아와 한국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음식의 지혜는 비슷해요. 그 말에 마르코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강미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다. 가르쳐 주실래요? 그 김치 만드는 법을. 그날부터 마르코와 강미순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요리 비법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마르코는 정통 이탈리아 소스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강미순은 한국의 발효기술을 전수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스태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안나는 한국식 양념 방법에 매료되었고 파올로는 한국의 칼 다루는 기술에 감탄했다.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호기심과 존중으로 가득 찬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비용 문제였다. 품질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선한 재료만 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재무 담당자의 지적에 소피아는 고민에 빠졌다. 강미수는 그녀의 걱정을 눈치채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녀는 제로 웨이스트 요리법을 도입했다. 채소의 뿌리와 껍질로는 육수를 내고 남은 빵으로는 크루통을 만들었다. 전날 남은 음식은 완전히 새로운 요리로 재탄생시켰다. 한국 어머니들은 늘 이렇게 해왔어요. 검소함이 미덕이었으니까요. 강미수는 이런 지혜를 담담하게 전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음식물 쓰레기가 70% 이상 줄었고 재료 구매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었다. 특히 마르코는 이런 접근 방식에 깊이 감명받았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최고급 재료만 고집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였군요. 또 다른 도전도 있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새 메뉴, 특히 한국 영향을 받은 음식에 의구심을 보였다. 저 이상한 냄새 나는 걸 우리가 왜 먹어야 해요? 한 직원이 된장 스프를 보며 코를 찡그렸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강미수는 낙담하지 않았다. 음식은 문화예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맛보면 달라질 거예요. 그녀는 이탈리아 식재료를 활용해 한식의 맛을 현지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파마산 치즈를 넣은 된장 스프, 이탈리아 허브로 맛을 낸 김치, 지역 와인으로 맛을 낸 불고기 등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다. 이런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직원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 새로운 맛에 매료되었다. 이게 뭐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구내식당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특히 이탈리안 김치 파스타는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김치와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만나 탄생한 이 요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다. 마르코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병원 검진 결과 그는 과로로 인한 탈진 상태였다. 최근 몇 주간 그는 강미순과 함께 새로운 메뉴 개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다. 강미수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내 잘못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녀는 병원에 매일 찾아가 마르코를 위해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회복식으로 끓인 닭고기와 약재, 찹쌀을 넣고 오래 푹 고아낸 죽이었다. 이게 뭐예요? 맛있네요. 마르코는 약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여요. 음식은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르코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전문 요리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음식에 담긴 이런 깊은 정성과 사랑은 처음 느끼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음식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마르코가 회복하는 동안 주방은 안나가 임시로 맡았다. 강미순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온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주방을 이끌었다. 특히 그녀가 만든 이탈리안 비빔밥은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강미수는 깨달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안나는 화려한 요리 기술은 부족했지만 정성과 진심이 있었다. 그것이 맛있는 음식의 비결이었다. 마르코가 돌아온 날 주방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그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강미순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건 제 할머니의 특별한 파스타 소스 레시피예요. 우리 가족만 아는 비법이죠.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그 순간 강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음식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나눈 순간이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제 어머니의 특별한 김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주방은 점점 더 화합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처음에 불신과 갈등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서로의 문화와 지식을 존중하고 나누는 곳이 되었다. 강미순이 던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직원들의 반응도 놀라웠다.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구내식당으로 여겼지만 점차 그 이상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요즘 점심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러 왔는데 이제는 마음까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구내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소통과 휴식의 장소로 변모했다. 서로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음식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고 팀워크가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사장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종종 구내식당에 들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구내식당 개선이 이런 효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소피아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실 모든 건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이걸 다 해내셨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엄마를 무시했는데 강미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 마음은 어디서나 똑같아.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방식대로 정성을 다한 것뿐이야. 소피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거친 손에 담긴 수십 년의 지혜와 사랑이 이제야 온전히 느껴졌다. 엄마, 전 항상 엄마가 그저 분식집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가치를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미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도 내가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거야. 그 순간 소피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엄마, 우리 회사가 새로운 건강식품 라인을 준비 중인데 한국의 발효식품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강미순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한국의 발효식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이렇게 미순스 퍼멘테이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발효식품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영역이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탈리아 기후에서는 한국과 같은 발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료도 달라서 맛이 이상해요. 연구팀은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강미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시작은 어려워. 우리 할머니도 처음부터 맛있는 김치를 담그지 않았어.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녀는 이탈리아 현지 환경에 맞는 발효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현지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토마토와 허브를 활용한 발효 소스는 큰 가능성을 보였다. 발효는 자연과의 대화예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 그걸 존중하고 활용해야 해요. 연구팀은 강미순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녀는 전문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었다. 마침내 6개월의 연구 끝에 첫 번째 성공적인 제품이 탄생했다. 토마토 김치 발효 소스였다. 이탈리아 토마토와 한국식 발효 기술이 만나 탄생한 이 소스는 맛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새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기존 소스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어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발효 채소 스프레드, 콩 발효 스낵, 채소 발효 음료 등 한국의 발효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인 건강식품들이 줄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미수는 단순한 조언자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녀는 직접 발효실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맛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비록 복잡한 과학 용어는 몰랐지만 그녀의 오감은 정확했다. 이건 아직 덜 익었어요. 3일 더 두어야 해요. 이 맛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연구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곧 그녀의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학적 분석보다 그녀의 경험이 더 빠르고 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강 여사님은 마치 살아있는 발효 센서 같아요. 한 연구원의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강미순의 25년 경험은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가치 있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팀이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인가? 발효라는 개념이 너무 낯설어요.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때 소피아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의 강점은 스토리예요. 한국 어머니의 지혜가 이탈리아에서 꽃피운 이야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리하여 미순스 퍼멘테이션의 모든 제품에는 강미순의 이야기가 담겼다. 패키지 뒷면에는 그녀의 작은 사진과 함께 짧은 스토리가 인쇄되었다. 소박하지만 진정성 있는 그 이야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출시 이벤트 날 기자들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강미순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제 딸에게 전해준 것뿐입니다. 음식은 문화이고 역사이며 사랑입니다. 국경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음식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행사장에 모인 많은 이들이 그녀의 말에 공감했고 미순스 퍼멘테이션 제품은 출시 첫날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다. 이 소스는 정말 특별해요. 맛이 깊고 풍부한데 몸에도 좋다니 더 좋네요. 한국 발효식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감동했다. 평범한 분식집 주인의 지혜가 세계적인 식품 회사의 혁신으로 이어진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마케팅 담당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만으로 퍼지고 있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다. 진정성은 통하는 법이에요.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미순스 퍼멘테이션 라인의 성공은 회사 전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전까지는 보수적인 제품 개발 방식을 고수하던 회사가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영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전통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장은 이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강미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강 여사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레시피가 아닌 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이런 가치관이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강미수는 쑥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수상대에 올랐다. 그녀는 평생 이런 큰 무대에 선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당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매일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는 책에 쓰여 있지 않지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런 지혜가 이곳 이탈리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깊은 말에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특히 주방 스태프들의 박수 소리가 가장 컸다. 마르코는 눈시울을 붉히며 열렬히 박수를 쳤다. 그녀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요리의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후 소피아는 미순스 퍼멘테이션 사업부의 책임자로 승진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마르코를 연구개발팀의 수석 셰프로 영입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수락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강미수는 3개월간의 밀라노 체류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날 밤 소피아와 강미수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미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그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모두 내 능력이었어. 소피아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분식집에서 바쁘게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 자신은 그저 숙제를 하며 가끔 심부름을 했던 기억.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의 그 일상적인 노동 속에 얼마나 큰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엄마,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분식집 하시는 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엄마들은 멋진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강미순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미소로 바뀌었다. 알아. 그럴 수 있지. 엄마도 가끔은 내게 더 나은 환경을 못 만들어준 것 같아 미안했어.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분식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엄마는 매일 사랑과 정성으로 요리하셨고 그 지혜는 이곳 이탈리아까지 와서 빛을 발했어요. 엄마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예요. 강미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세상에 이게 뭐니? 난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김치를 담갔다. 이탈리아 채소로 만든 퓨전 김치였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그 동작들 속에 오랜 세월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다. 엄마,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탈리아로 오셔야 해요. 우리 연구팀의 특별 자문위원으로요. 강미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가 그래도 될까? 소피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사장님의 승인을 받았어요. 엄마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회사에는 보물이니까요. 다음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소피아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건강하세요, 엄마. 3개월 후에 뵐게요. 강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소피아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구름 사이로 보이는 것 같았다. 1년 후 소피아는 미순스 퍼멘테이션 사업부의 책임자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 강미수는 3개월마다 밀라노를 방문해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도왔다. 어느 날 소피아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여주었다. 회사 본관 로비에 걸린 대형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강미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미순스 퍼멘테이션은 이제 회사의 핵심 사업이 됐어요. 강미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세상에 이게 뭐니? 난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소피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바로 엄마의 위대한 점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진심을 다해 하셨다는 거요. 그날 저녁 소피아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가 열렸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이탈리아 파스타가 함께 놓여 있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맛이 어우러진 식탁이었다. 소피아의 아버지는 오랜만에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고는 감탄했다. 미순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된장찌개는 최고야. 강미수는 수줍게 웃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지.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의 맛처럼. 그날 밤 소피아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분식집 한쪽에서 숙제를 하며 바라본 어머니의 뒷모습.
끊임없이 움직이며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를 깨끗이 치우던 모습.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삶의 지혜였고 그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의 혁신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소피아는 속삭였다. 어머니는 이미 잠이 들어 대답이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은 항상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평범한 한국인 어머니의 손맛이 세계를 움직인 작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이야기였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따뜻한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